자, 이번에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11번, 12번에 관련된 문제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보검이네 가족 여행 일정 표를 보고 우연을 잡아서요. 네, 보검이네 가족이 1박 2일로 어디를 여행을 갔나 봐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써 있어요. 첫째 날에 보면은 시각이 아침에 8시, 제주도 갔네요. 8시에서 9시 30분까지 제주도로 이동을 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비자림 구경하기. 12시에서 오후 1시 점심 식사, 그 다음에 1시에서부터 3시까지 성산 일출봉 구경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날 일정을 보면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아침 식사, 9시부터 10시까지 해수욕장 산책하기, 10시부터가 12시까지 귤 따는 체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저쩌 해가지고 저녁에 6시 30분에서 8시에 집으로 이동하기로 되어 있네요. 자, 11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오전에 한 일이 아닌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비자림 구경하기. 여기 보면은 친구들 저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비자림 구경하기. 얘가 지금 시각을 확인을 하면 첫째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12시까지 구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오전에 한 일이겠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우리 헷갈리니까. 이거 비자림은 오전에 봤어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니은에 보면 성산일출봉 구경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 성산일출봉은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 1시에서부터 3시까지 성산일출봉을 구경을 했습니다. 요거야말로 오후에 구경을 한 거죠. 오후. 자, 디귿도 볼게요. 자, 디귿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수욕장 산책하기. 자, 이거는 둘째 날에 여기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해수욕장을 산책했습니다. 디귿에 한 것도 오전 시간에 계획해서 한 거죠. 자, 리을을 볼게요. 리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귤 따기 체험하기. 귤은 어디서 따기 했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오전 10시, 둘째 날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귤 따기 체험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했던 스케줄이네요. 자, 문제 11번에서는 우리가 오전에 한 것이 아닌 것을 이라고 물어봤어요. 오전에 한 것이 아니면 이것처럼, 그렇죠? 디귿에 한 거. 오후에, 디귿이 아니에요. 니은에 했듯이, 니은에 뭐 했냐면은 성산일출봉 구경하기. 요것만 오후에 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12번 뭐라고 돼 있어요? 보검이네 가족이 여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모두 몇 시간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정을 살펴보면은 첫째 날에 우리 몇 시부터 움직였는지 볼게요. 자, 첫째 날 몇 시에 이동했냐면 오전 8시부터 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 집에 온 시간이 언제냐면 둘째 날 맨 마지막을 보면 오후 6시 30분에서부터 8시까지 집으로 이동, 8시에 도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오후 8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에 오전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우리가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둘째 날 오후 8시에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몇 시간을 이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몇 시간이 흘렀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오전 8시부터 우리가 언제까지냐? 이때부터 해서 이날 첫째 날 오후 8시. 우리가 오전에 첫째 날 오전 8시에서부터 우리가 첫째 날에 오후 8시까지 몇 시간이 흘렀냐면은 이때가 총 12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12시간이 흐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후 8시에서부터 그 다음 둘째 날에 오전 8시 이때까지 다시 우리가 시계의 짧은 바늘이 한 바퀴를 돈 요것도 12시간이 흘렀다고 알 수 있고요. 요 다음에 또 얼마가 흘렀냐면 이 둘째 날의 오전 8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둘째 날 오후 8시까지 다시 짧은 바늘이 한 바퀴 시간이 흐른
12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놓은 시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첫째 날 오전 8시에서부터 그날 오후 8시까지 12시간. 그날 첫째 날에 오후 8시에서부터 그 다음 둘째 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 그 다음 둘째 날에 오전 8시에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3번. 12시간 3번 해서 12시간 더하기 12시간 더하기 12시간 해서 총 몇 시간이 흘렀냐? 36시간이 흘렀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6시간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래요. 이 뭐로 되어 있는지 읽어볼까요, 재호가? 민성이는 학교의 수업 시간은 40분이고 쉬는 시간은 10분입니다. 8시 50분에 1교시 수업을 시작하였다면 2교시 수업이 끝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인지 구하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수업 시간이 얼마큼이고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얼마큼 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혁이 쉬는 시간, 수업 시간은 40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재혁이 쉬는 시간 10분이에요? 아니요. 학교에서 5분 쉬나요? 5분 쉬는지 10분 쉬는지 헷갈리는가? 1교시에 종치면 쉬고 또 2교시에 또 종치면 쉬어요. 몇 분 쉬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선생님 봤을 때는 한 10분 정도 쉴 것 같은데, 자, 여기 민석이네 학교는 수업 시간이 이제 40분. 그러니까 한 번 수업할 때마다 40분 수업을 한다는 거겠죠. 자, 여기 괄호 1번에 있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채워야 할 거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1교시 수업이 끝나는 시각은 8시 50분에서 40분 후인. 그럼 몇 시냐? 자, 우리가 8시 50분부터 1교시를 시작한대요. 자, 여기 보면은 8시면은 우리 짧은 바늘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해요? 짧은 바늘이 8이랑 9 사이 여기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40분이라고 하면은 긴 바늘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40분을 나타내려면 이렇게 긴 바늘 50분이죠? 50분, 8시 50분. 그래서 얘가 8시 50분을 나타내는 건데 요때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우리 수업이 40분 수업을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40분 지나면 몇 시를 가리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40분을 한꺼번에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5분 간격으로 끊어서 한번 생각해볼까? 5분이 지나면 8시 55분. 그 다음 10분 지나면 이렇게 해서 9시. 짠. 그 다음에 여기서 15분이 지나게 되면 9시 5분. 그 다음에 또 20분 지나면 9시 10분. 그 다음에 25분이면 30분이면 이렇게. 35분이면 이렇게. 40분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업 시간이 8시 50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0분 수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선생님이 시각에 나타낸던 것처럼 몇 시에 끝나냐? 수업이 9시 30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40분 후인 몇 시냐? 자, 첫 번째 괄호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9시,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에는 30분 이렇게 입니다. 40분 후인 9시 30분에 1교시 수업이 끝납니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2번에 보세요. 2교시 수업이 시작하는 시각은 1교시가 아까 우리 9시 30분에 끝이 났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수업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지금 여기 보면은 쉬는 시간은 10분 쉰대요. 그래서 요때 1교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 지나서, 자, 그러면 10분 후인 몇 시부터 2교시가 시작하냐? 여기서 10분 지나면 몇 시가 되냐면 9시 40분에 2교시 수업이 시작한다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세요. 자, 3번에 따라서 2교시 수업이 끝나는 시각은 2교시 수업이 시작하는 시각에서 다시 40분 후. 자, 그러면 요때 9시 40분에 시작을 했어요. 자,
선생님 볼게요. 9시 40분에 이때 수업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2교시 40분이 시작하면 자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이렇게 해서 시간이 몇 시가 흘렀냐면은 40분이 흐른 자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표시한 시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몇 시 몇 분이냐면 10시 20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시각이 무슨 시간이냐? 2교시가 끝나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10시 20분 이렇게 이에 끝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까지 채워봤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답을 뭘 써야 하냐면 문제에서 2교시 수업이 끝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인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답은 10시 20분. 맞았어요. 20분이라는 이 시각을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자, 14번 문제 볼게요. 어려운 문제래요. 아무래도 요번에 시각과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시간이 필요도 하고 여러분이 노력을 좀 그만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문제 풀면 풀수록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것 같은데 자, 14번 볼게요. 1시간에 1분씩 빨라지는 시계가 있습니다. 헉, 이 시계 고장났나 봐요. 왜 1분씩 더 빨리 가죠? 여러분? 이 시계의 시각을 우리 오전에 8시, 오늘 오전, 그러니까 아침 8시인 거죠. 정확하게 맞췄대요. 딱 9시에 맞춰놨는데 얘가 아직 안 고친 거야. 시계가 고장난 거야. 그래서 내일 오전에 원래 정확하게 내일 오전 9시에 딱 오전 9시 시각을 딱 가리키고 있어야 하는데 이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1분씩 빨라진대요. 이 고장난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푸는 거를 어느 정도 풀어보면 아 이게 대략 몇 분이 빨라졌겠구나 아니면 이제 이건 빨라지는 시계인데 다른 문제는 뭐 느려지는 시계도 있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여기에 관련된 것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몇 시에 맞췄냐면은 오늘 오전 9시에 시계를 맞췄어요. 그러면 얘가 원래 제대로 된 안 망가져 있는 시계냐면은 내일은 내일 오전 9시. 내일 오전 9시에도 정확하게 딱 9시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계가 고장난 거야. 그래서 이 9시를 가리키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 얘가 힌트를 보고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힌트가 뭐냐면 여기에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1시간에 1분씩 빨라진다. 이걸 한번 쓸게요. 1시간에 1분씩 빨라져. 얘 왜 1분씩 빨라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 힌트를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내일 오전 9시까지 원래는 시간이 얼마큼 흘렀을까를 따져보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오전 9시부터 오늘의 오후 9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시간이 흘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 9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또 이제 시계의 짧은 바늘이 한 바퀴를 간 거 12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총 얼마가 지났냐면 시간이 여기 12시간, 여기 12시간 해가지고 총 24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근데 24시간 동안 얼마나 이 시계가 더 빨리 갔냐면 1시간에 1분씩. 봐봐요. 1시간이 1분이 빨라졌어요. 그럼 뭐예요? 2시간이 지났으면 2분이 빨라지고 3시간이 지났으면 3분이 빨라지고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퀴즈. 1시간에 1분씩 빨라졌으면 24시간에는 몇 분이 빨라졌을까? 제가 한번 맞춰봐. 몇 분 빨라졌을까? 1시간에 1분씩 빨라진대. 24시간이 지나면 몇 분 빨라졌을까? 아니 말로 해보라고 말로. 모르겠어요? 몇 분이 빨라진다면 여러분 1시간에 1분씩이면 24시간 지나면 24분이 빨라진 거예요. 24분이 빨라진 시계 빨라졌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날 내일 오전 9시에도 그대로 9시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24분이 더 빨라진 얼마다? 24분이
24분이 더 빨라진 몇 시를 가리키고 있냐면 9시 24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이 너무 가려졌네요. 여기다가 쓸까요? 9시 24분을 가리키고 있대요. 왜냐면 얘는 아직 안 고친 망가진 시계니까.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시계가 빨라지는 시계야. 그러면 시간이 얼마큼 흘렀지? 그래서 시간이 흐른 시간만큼 몇 분이 빨라졌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원래 정상으로 흘렀던 시계에서 더 빨라진 시간만큼 더해준 거예요. 여기서는 어차피 뭐 느리게 가는 시계는 아니니까 그거는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15번 문제 볼게요. 문제에서 우리가 동국이가 1시간 50분 동안 축구 경기를 했대요. 근데 3시에 축구 경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국이가 축구를 시작한 시각을 모형시계에 나타내면 모형시계에 먼저 나타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시계의 짧은 바늘이 어디와 어디 사이를 가리키고 그 다음 긴 바늘은 여기를 가리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동국이가 축구 경기가 끝난 시각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3시에 축구 경기가 끝났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축구 경기가 시작한 시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시간 50분 동안 축구 경기를 했다라고만 나와 있죠.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뭘 나타냈냐면 동국이가 축구 경기를 끝낸 시각을 표시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1시간 50분 전의 시각을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볼 건데 먼저 우리가 1시간 50분 전을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 1시간 전 먼저 3시에서 1시간이 지나기 전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3시에서 1시간 전 시간은 우리 2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2시에서 1시간만 축구를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1시간 50분을 더 이제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시에서 50분 전 시간을 한번 생각할게요. 그러면 50분 자, 그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 5분 전, 10분, 15분, 20분, 25분, 30, 35, 40, 45, 50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2시에서 방금 전에 50분 전의 시각을 나타내면 이렇게 보다시피 1시 10분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모형시계에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우리가 동국이가 축구를 시작한 시각을 찾아냈어요. 자, 1시 50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답이 아니라 첫 번째 네모칸에 뭐라고 적을 거냐면 시계의 짧은 바늘이 어디와 어디 사이를 가리키고 자, 이거 1시를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시를 나타내려면 시계의 짧은 바늘이 어디와 어디 사이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1시를 나타내려면 시계 짧은 바늘이 1과 2 사이를 가리켜야 우리가 1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과 2 사이를 가리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긴 바늘 50분을 나타내려면 긴 바늘은 몇을 나타냈냐? 긴 바늘은 어느 숫자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긴 바늘 10이라는 숫자를 향하고 있어야 50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로는 1, 네모죠. 첫 번째 네모 1, 두 번째 네모는 2, 세 번째 네모는 10이라는 숫자를 가리켜야 돼요.